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과 부산, 경남이 하나의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울산시는 부울경을 넘어서 대구와 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을 목표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견제하고 부울경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동추진단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설치됐고 정부로부터 한식이구 승인도 받았습니다. 초광역 집합체에서 울산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절실한 가운데 지역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메가시티는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생산과 소비 등 경제 용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주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 때문인데 일자리 창출도 울산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 합해서 하면 좀 더 시너지 이펙트가 날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이 부울경 동남권을 넘어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영남권 발전 방안 공동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송 시장은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 시도들이 뭉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4개 권역에서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또 충청권, 그리고 강주와 전남이 각각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지만 부울경이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은 내년에 전국 최초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오늘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울산에서는 경찰 추산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어제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울산경찰청도 경찰 부대를 집회 현장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현장 체증 후 사후 사법조치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주택연금의 해지 건수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28건, 올해 9월 현재 4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 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최근 울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자 주택연금을 받는 것보다 부동산 처분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23년 만에 시당 당사를 이전합니다. 남구 삼산로 일대에 새 당사를 마련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3일 이전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해 새 당사에서 울산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울산 선대위는 권명호 국회의원과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울주군의 단감 농장 수백 곳에서 일제히 탄저병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잦은 비와 낮은 일조량 등으로 병충해가 크게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농가가 한꺼번에 피해를 입은 건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울주군의 한 단감 농장. 나무 한 그루에 보통 200여 개의 열매가 달리는데 겨우 한두 개가 달려있거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도 곳곳에 보입니다. 무르고 까만 점이 생기는 탄저병이 발생하면서 수확을 앞둔 열매들이 모두 낙과한 겁니다.
미처 따지 못한 단감들도 대부분 반점이 생기거나 성한대를 찾기 힘듭니다. 나무에 달린 채로 썩어가는 단감도 눈에 띕니다. 이 농장은 전체 1,400그루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단감 농장 400여 곳이 일제히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점 찍힌 걸 봤죠. 그 하나가 보이면 거의 번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거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제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방제가 제대로 안 됐든지 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참담하죠. 여름철 잦은 비로 방제 시기를 놓친 데다 높은 습도 탓에 탄저병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단감 농장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저병이 발생한 건 10여 년 만입니다. 피해 농가가 수백 곳에 이르지만 병충해는 재해보험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 뭐 농사 많이 지으신 분들도 다 같이 오고 뭐 지역적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좀 도와주면 그 명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발생한 탄저병은 최소 1, 2년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울주군은 일단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올 7월, 8월 잦은 강우로 단감 농가에서 탄저병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탄저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에 필요한 예방약제 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생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지만 당장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탄저병 피해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동구 지역 요구에 대해 울산시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3월 연포산 터널을 이용하는 동구 주민에 한해 통행료 20%와 나머지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울산시가 나머지 통행료를 부담해 동구 주민 통행료를 무료화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관련 제안에 대해 동구 분담료를 30%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구는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오존주의보가 13일간 22회에 걸쳐 발령되면서 지난해 7일 17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는 6월이 6일 11회로 가장 많았고 8월은 2일 5회, 5월은 2일 2회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구온난화와 일사량 증가, 해풍과 국지적 순환 등 울산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오존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성장을 이끌게 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어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증센터는 119억 원이 투입돼 동구 일산동 35번지 일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육상 통합 성능 테스트실과 통합 시뮬레이터실, 해상 관제실과 시운전실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가 완공되면 선박 성능과 자율항해 시스템 등의 실증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을 해운사와 조선소,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울산시 체육회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제4대 울산시 체육회 김석기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초대 민선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김석기 후보가 울산광역시 체육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이슈뉴스에서 김석기 회장 모시고 울산체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해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 패배를 한 이후 선거 무효 소송 끝에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 그 선거 이후에 우리 규정에 그 원인 제공을 한 후보가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이런 규정이 그 확실히 되어 있지 않는 거로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장기간 또 우리 시민들에게 그 누를 끼치고 또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뜻에서도 아마 더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울산시 교육감도 역임을 하셨고 또 18년 동안 보디빌딩 협회장을 맡으면서 울산 체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울산 그 체육 어떻게 변화시킬 예정이십니까? 예, 제가 그 강력 체육 행정을 또 경험하면서 네. 엘리트 체육 그 육성에 또 그 교육감을 수행하면서 네. 또 열심히 해왔던 그런 부분과 네.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보디빌딩 협회장을 18년이나 보디빌딩도 맡았던, 좀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 지금도 예, 일주일 한 2, 3일은 헬스를 이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좀 뭔가 무거운 짐을 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예, 먼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 생활의 일부가 또 운동이고 하기 때문에 그 생활 체육을 통해서 네. 저변 확대와 또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생활 체육과 또 그 엘리트 체육을 잘 접목해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체육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예. 교육감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학교 스포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학교 스포츠도 어떻게 활성화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체계적으로 이 지금 선수가 육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기해서 어릴 때부터 네.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네. 그 학생 때부터 소질이라든지 또 적성을 또 쉽게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엘리트 체육도 네. 육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학교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울산에서 뭐 선수들을 잘 키워놓고 예. 좀 육성을 시키면 울산에서는 좀 실업팀의 영향력이 좀 낮고 학교 팀도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타시도에 예, 비해서. 그래서 그게 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우리 시에서 그 배출된 우수한 그 고등학교 졸업 선수들이 네. 다 시도로 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교육감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실업팀을 만든다, 시체육회 소속 팀을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 다 지역사회와 또 시장님과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상비를 줄여서라도 특히 내년 전국 체육대에서 어쨌든 금메달 숫자로 해서도 울산 체육의 발전의 모습을 그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어쨌든 그 예산 확보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도록 예산 하겠습니다. 확보에. 왜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잘 키워놓으면은 갑자기 실업팀이 없어지고 네, 타시도로 가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이 체육이 정착이 되면은 또 나름대로 그 우리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저 그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좀 기금을 제 임기 내에 좀 마련을 해보려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있습니다. 방식으로요? 네. 그래서 뭐 제 자신이 먼저 그 기금에 그 저 뭐고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제가 그 적십자 회장을 하면서 네. 그 적은 돈을 가지고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그 사옥을 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거는 네. 누구보다도 자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경험을 살려서
아마 열심히 발로서 품팔이를 하면은 뭐 기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금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남은 임기 가운데 이 체육인들의 가장 큰 축제죠. 전국체전이 내년도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텐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일단 그 취임식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경기장들을 먼저 다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우리 시에서 경기장이 없어서 바깥에서 하는 경기장, 그것도 우선적으로 돌면서 우리 그 시장님과 협조를 해가지고 네. 최대한으로 전국 체육대회를 그 개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래서 그것도 다 예산의 문제인데. 네, 거의 다 예산 문제네요. 예. 네. 또 특히 우리 경기단체장님들 중에서도 네. 그 전국 체육대회 처음 해가지고 또 특별히 또 그 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아마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네. 뭐 예산의 어려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또 재선거로 당선된 만큼 체육계 내부의 갈등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체육계 화합도 큰 과제일 것 같거든요. 울산 시민과 체육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예.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체육회가 그 민주화 시절에 걸맞는 역할을 잘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선 회장을 뽑는 그런 단계까지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민선 회장에 걸맞게끔 체육행정을 봉사하는 자세로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인사는 우리 그 예측이 가능한 네. 그런 인사 쪽으로 제가 그 교육감을 할 때도 또 그렇게 해왔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그 합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재선거로 당선된 제4대 울산시 체육회 김석기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려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6시간 동안 폭행해 갈비뼈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인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근로복지 환경 개선 등에 힘쓴 우수 강소기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울산의 본사가 소재한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상태여야 하며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마이스 관련업입니다. 오는 11월 5일까지 울산 일자리 재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10곳을 선정해 한 곳당 근무 환경 개선 자금 2천만 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구 원도심의 옥상과 건물 상부를 활용한 이색 전시인 2021 달빛마루 콘서트 옥상 전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됩니다. 중구청은 중구 원도심 문화의 일대 건축물 옥상에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해 달빛마루 콘서트 옥상 전시라는 이름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옥상의 새로운 풍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옥상 캠핑과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정기 운항 종료 예정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11월 말까지 1개월 연장 운영됩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래바다 여행선에 대한 운항 수요 충족을 위해 11월까지 연안 투어와 고래 탐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상 결혼식과 송년회 개최 등 정박 행사도 실시하며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최되던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면 특별 운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